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시놉시스 티켓 세미나 2023을 다녀와서 그걸 듣고 요약 정리한 내용을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알게 된 모델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어서 사실 되게 어렵고 또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툴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나중에 티켓 연구를 더 깊게 하게 될 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먼저 목차를 크게 세 개 정도로 나눴는데 처음은 Materials Modeling and Simulation, 그리고 두 번째는 Advanced Process and Device, 세 번째는 Calibration, 이렇게 나누어서 안에 세부 사항들을 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놉시스사의 퀀텀 ATK 어토믹 스케일링 모델링의 전반적인 오버뷰와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퀀텀 ATK 원자 모델링 플랫폼은 복잡한 재료나 우리가 인터페이스 계면과 같은 뭔가 사실적인 재료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토믹 스케일 모델링을 디바이스 특성을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프로세스 특성을 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퀀텀 ATK 플랫폼과 이 티켓 제품을 이제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물질의 기본 특성과 더 나아가서 그 기본 특성에서 더 나아가서 진화된 특성 모두를 계산하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디바이스는 거의 대부분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런 뭐 어토믹 프로퍼티스, 옵티컬 프로퍼티스 이런 프로퍼티스를 볼 수가 있고 프로세스와 그 퀀텀 ATK를 통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리액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원자들이 어떻게 서로 케미컬리하게 상호작용하는지와 이제 표면에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지처럼 조금 더 뭔가 화학적인 관찰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토믹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토믹 시뮬레이션은 항상 원자들의 그런 위치나 혹은 타입과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로 놓고 이로부터 지정이 된 기하학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자들의 정보를 인풋 데이터로 넣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어토믹 인터랙션을 위한 물리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놉시스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퀀텀 메카닉스 베이스드 모델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 필드라는 모델입니다. 시놉시스사에서는 이 전자 퀀텀 메카닉스 방식이 굉장히 정확한 솔루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포스트 필드는 굉장히 빠른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force field에 중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음, 저 또한 이 force field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피지컬 모델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밴드 스트럭처, materials properties나 이런 growth rates 그리고 IV 커브 같은 디바이스 프로퍼티스 이런 특성들을 보고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폴스 필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원자 집합이 있을 때 이 원자 집합의 에너지나 뭐 힘,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이걸 특정 원자에 작용하는 힘을 그냥 매개 변수화된 이 관계를 통해서 인접한 곳에 있는 다른 원자의 종류와 그다음에 위치를 통해서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고려를 하면 돼서
계산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백만 개의 원자를 가진 시스템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 이니시오 이 DFT 방식은 좀 방정식 계산 복잡성이 증가해서 보통 만 개 정도의 원자들 이하로 시뮬레이션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놉시스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연구를 한 이 머신러닝을 접목시킨 폴스 필드의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DFT 방법이랑 되게 비슷한 퀄리티,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정확도를 띠면서도 또 기존 폴스 필드의 계산 효율성을 접목해서 사실상 모든 종류의 물질을 원자 규모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클래식한 폴스필드 방법이랑 이 머신러닝을 접목한 MLFF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이 MLFF에 어떠한 뭐 인터랙션 포텐셜 함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제공하지 않고도 그냥 제공이 이미 된 DFT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을 시켜서 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예시를 들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터믹 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 예시들 중에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게이트 스택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구성을 보시면 이 실리콘과 그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 그리고 하프니아와 같은 하이케이 물질 그리고 타이니트라이드 같은 메탈 게이트 이렇게 물질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여기서 보시면 퀀텀 ATK의 멀티레이어 빌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티레이어 빌더를 통해서 물질의 크리스탈라인이나 뭐 어머포스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 빌더 사용의 예시로 제가 유튜브에서 조금 따왔는데 이게 만약에 스트레인 매칭이 필요하지 않은 크리스탈 레이어 하나만 존재를 한다면 레터럴 스택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정면 밀러 인덱스로 편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인데 이런 느낌이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density of state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가 갖는 밴드갭 에너지, 밴드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터페이스에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어떠한 스테이트들도 없이 디펙트 프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굿 스트럭처임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사의 어토믹 스케일 모델링 플랫폼인 이 퀀텀 ATK를 이용을 하면은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와 같은 이제 서로 다른 재료 간의 정확한 밴드 정렬을 뭔가 제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퀀텀 ATK랑 관련해서 Surface Process Simulation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ALD, 뭐 CVD 이런 새로운 필름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하려고 한다면 이 시뮬레이션을 이 퀀텀 ATK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리액턴트가 특정 온도, 압력 이런 조건에서 그리고 특정 सब스트레이트에서 어떤 그 분자가 가장 성능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스텝은 새롭게 추가된 서모케미스트리 분석이라고 열화학 분석인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서 리액턴트와 그다음에 표면 물질의 에너지를 비교해서 최적의 리액턴트 분자를 또 알 수가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머신러닝이 접목이 된 폴스필드 방법으로 통해서 이 분자를 표면에 이렇게 슈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슈팅을 하면서
플라즈마로부터 표면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일단은 만약에, 사용자가 이 기판과 이 반응물을, 어떤 기판과 어떤 반응물을 사용할지를 일단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뭐 에너지와 표면에 도달하는 이 반응물의 인커밍 앵글 같은 거를 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스 필드를 사용해서 이 SPS를 실행하는데 이 SPS가 Surface Process Simul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SPS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스티킹 코에피시언트, 뭐 스퍼터링 일드, 엣지 데포지션 레이트, 맥시멈 커버리지 어, 이런 변수들의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킹 코에피시언트는 저는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증착을 해야 되는 물질이 기판에 닿아서 바로 증착이 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의 파라미터들의 양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트는 Advanced Ticket Modeling Process and Device입니다. 여기서는 센타우루스 토포그래피와 인터커넥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타우루스 토포그래피, 센타우루스 토포그래피는 에칭이나 증착과 같은 공정 단계에서 어떻게 뭐 표면의 바운더리가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3차원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센타우루스 토포그래피는 두 가지 메이저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레벨셋 메소드랑 하나는 PMC 메소드입니다. 이거가 Particle Monte Carlo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는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에 좀 중점을 두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레벨셋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센타우루스 토포그래피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증착이나 시각 공정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공정 과정 중에 서페이스 에볼루션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벨셋 메서드는 바운더리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공정과 관련된 모델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레이트 포뮬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입자 흐름이랑 표면과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플럭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플럭스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뭐 프로세스 웨이트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파티클 몬테카를로 방법은 어떻게 파티클이 표면을 히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티클을 히트했을 때 얘네가 표면에 스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표면이랑 뭐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리액션 프로파일을 사용자가 정의함으로써 이런 물리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파티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플라즈마의 어플라이드 볼테이지라든지 뭐 압력, 파워, 가스플로우 이런 것들 인풋 파라미터들을 정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파라미터 모델들은 센타우루스에서 제공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중성자와 이온 같은 게 에너지와 입사각을 가지고 웨이퍼에 도달하는 입자로서 모델링이 될 텐데 이런 각도나 에너지 분포로 인풋 플럭스를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로디 플라즈마 벌크 모델이라는 것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 이온들을 가속화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적용된 모델을 이 원리 플라즈마 시스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델도 함께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PNC 메소드 어플리케이션의 예시들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그림들은 다 토포그래피로 표현이 가능한
그림들인데,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펙트 레이쇼가 증가함에 따라서 애치 레이시 감소하는 이슈인 에스펙트 레이시오 디펜던트 애칭 ARD 라는 현상도 표현이 가능하고 또 그 반대의 현상인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패턴에서 어, 이렇게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좀 클수록 더 많이 애칭이 되는 이런 인버스 어라이 레그 같은 현상도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 엣지를 위해서 많은 폴리머들을 증착하고 또 애칭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이 보시 프로세스도 사실과 비슷하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여기서 나타나는 보잉이나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애칭이 되는 보잉이나 아니면 이렇게 넥킹과 같은 현상들도 다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도 추가가 되었는데 하이 에스펙 레이시오 엣지를 진행할 때 종종 관찰이 되는 이런 트위스팅 현상들도 모델에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센타우루스 인터커넥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타우루스 인터커넥트 모델은 툴은 인터커넥트의 응력 관련해서 신뢰성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커넥트 전체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스트레스 에볼루션을 분석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실제로 배울에서 뭐 ILD 크래킹, 범피 페일러, 일레미네이션 뭐 이런 현상들도 다를 수가 있고 또 웨이퍼에 각기 다른 이런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웨이퍼가 휘는 현상인 웨이퍼 월페이지과 같은 현상들도 다 인터커넥트 툴로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 상단 예시 그림처럼 TSB 영역에서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바꾸면 트랜지스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 티켓을 사용하면 디폴트 메쉬가 테트라히드럴 메쉬라고 합니다. 이게 어, 다, 어, 네, 테트라히드럴 메쉬인데 갑자기 한국말이 사면체 모양의 메쉬인데 이게 디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쉬는 어, 벌크 영역에서 트랜스포트 방정식이나 뭐 스트레스 이퀘이션 이런 걸 계산하기에 되게 잘 짜여져 있고 잘 동작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보시는 그림처럼 뭔가 변형이 스트럭처에 일어나게 되면은 더 촘촘한 메쉬를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온 찾아보니까 근데 2020년도에도 나왔기는 한 것 같지만 말씀해 주시길 이 텍스 메쉬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텍스 메쉬라는 새로운 메쉬 툴을 사용을 하면은 더 테트라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에러가 적게 발생을 하고 심지어 덜 촘촘한 메쉬에도 1%의 오류밖에 안 나타나서 기존의 테트라보다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작은 사이즈의 소작을 설계할 때는 테트라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3D 낸드처럼 큰 스트럭처를 설계할 때는 헥스 메쉬를 사용함으로써 더 작은 개수의 메쉬 포인트를 다룰 수 있으면서도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시 돌아가서 이 센타우루스 인터커넥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든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거쳐서 소자 제작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뭐 SDS 디바이스 이런 다른 툴을 사용해서 소자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냥 최종 구조만을 티켓 툴로 다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해서 최종 구조에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적용을 시키는 건데
사실은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이게 진행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바뀌기도 해서 그런 걸 여기서는 스트레스 히스토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히스토리를 코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센타우루스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제작한 배열 스트레스에 대한 예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각각의 메탈 라인들이 M1, M2, 뭐 M3가 진행이 되면서 인가되는 스트레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히스토리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웨이퍼의 스트레스가 인가될 때, 뭐, 웨이퍼 밴딩 같은 불량들이 나타나는데, 센타우루스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다양한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응력에 의한 어떤 불량이 발생하는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음 세션은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새로운 워크벤치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캘리브레이션 정확히는 잘 몰랐었는데, 뭔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 같았고, 어, 발표하실 때도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이 뭐냐, 그리고 또 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스캐드는 디바이스를 설계 개발을 하고 또 그 이후의 현상을 예측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티켓에서 멈추면 안 되고 또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생산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실험 결과와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칭 시키는 과정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프리딕티브한 예측이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논문들에서도 간혹 가다가 처음부터 이제 이런 실험 데이터와 우리의 티켓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이런 커브들이 매칭이 된다, 캘리브레이션 했다를 이거를 시작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 티켓 모델링을 통해 만든 소자가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 설득력이 높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자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캘리브레이션 프로세스는 인풋 파일에 지오메트릭 이런 지오메트릭 파일이나 다양한 피직스 모델, 여기서는 디퓨전 프로파일이지만 뭐 모빌리티 모델, 뭐 트랩, 뭐 컨택 저항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들도 넣고 그다음에 일렉트리컬 메저먼트 데이터들을 넣으면 이제 전문가 엑스퍼트들이 캘리브레이션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종류의 파라미터가 우리의 디바이스 모델에 적합한지, 그리고 또 어떤 테크 노드에는 어떤 PDX 모델이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결과를 주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캘리브레이트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센타루스에서 말하는 이 센타루스 캘리브레이션 워크벤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 DOE라는 것은 그냥 뭐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DOE를 수행하고 뭐 분석하고 또 타겟팅한 실험 결과와 비슷한지 비교를 하고 만약에 안 맞으면 다시 돌아가서 DOE를 실행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적절한지에 대한 결정을 모두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들었을 때는 이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것 자체가 약 한 6, 7개월 정도 걸릴 정도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본 발표에서 말하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센타루스 캘리브레이션 워크벤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자동화하게 돼서 전문가 없이
좀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스스로 빠른 시간 내에 캘리브레이션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리유저블이기 때문에 한 번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뭐 소자에서 공정 조건들을 조금 바꿔서 새로운 데이터를 얻게 돼도 그냥 리런을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전문가에게 요청하고 뭐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결과를 뽑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그냥 기존의 클래시컬 캘리브레이션을 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20개의 인풋 파라미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결과에 굉장히 하이 센시티브한 진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뭐 8개 정도 뽑아냅니다. 그리고 추출을 해서 한 루프당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뭐 100개의 루프를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최종 처리 시간이 한 200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캘리브레이션의 머신러닝을 접목한 모델을 서로게이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서로게이트 모델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같은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건 똑같지만 어, 이 최적화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500개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이제 병렬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optimization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러게이트 모델 캘리브레이션은 하루 이틀 만에 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토포그래피 모델도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 에스펙 레이시오 엣지 프로파일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어,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왼쪽 그림처럼 이게 TM 이미지인데 이 TM 이미지로부터 패턴을 추출하는 것을 자동화시켜서 이 컨투어된 부분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투어된 부분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한 인풋 타겟 데이터로서 사용이 됩니다. 타겟 데이터로서 사용이 되고 또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Etching Yield, Reaction Probability, Ion Angular Distribution 이런 캘리브레이션 프로파일 들을 인풋 피처로 지정을 해서 서러게이트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 결과는 이 오른쪽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애칭으로 인한 아까 말씀드렸던 항아리 이런 모양의 모잉이나 뭐 네킹 부분도 정확한 높은 정확도로 캘리브레이션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신기했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센터러스 캘리브레이션 워크벤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따로 개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뭐 베이직 기초가 없는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퀄리티도 머신러닝 기법에 의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측면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켓트 세미나를 듣고 온 내용은 정말 간단히 추렸지만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실제로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웠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자료 같은 거 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